안녕하세요. 죽지도 않고 미장센 단편 영화를 또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또 품행제로 부문이에요. 전 재미를 위해 살아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. 또 단편 영화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트라이 할 수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. 그리고 뭐 이제 와서 약간 뒷담화하는 것 같긴 한데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대상작이 무조건 만장일치여야지만 대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좋은 영화제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꼴값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좀 들어요.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넷플에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수상작은 12월까지라고 하긴 했는데 혹시나 내려갔다면 좀 죄송합니다. 리뷰를 열심히 할게요. 저번에 봤던 월남보살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 월남보살은 연기력이 조금 아쉬웠어요. 그 주인공도 첫 영화 출연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하늘의 별 따기는 문상훈 씨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문상훈 배우님이 나온 것부터 그냥 믿고 봤다. 제가 빠더너스 홈비디오 시절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현생이 바빠서 잊고 살다가 그 시절의 영상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월남보살은 비유가 많이 섞인 영화였다면 하늘의 별 따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제목은 말 그대로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.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. 주인공은 한 커플이에요. 여자의 이름은 우주이고 남자의 이름은 희찬입니다.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고요.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해요. 이 과정이 되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서 되게 게임처럼 표현을 해요. 뭐 현실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커플과 이 집을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. 다른 커플과 이 커플이. 그런데 이제 부동산 주인분이 이런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다.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이 재미있게 담겨요. 그 부분에서 이제 코믹적인 부분이 많이 담겼습니다. 뭐 어찌저찌 해서 그 게임을 이겨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우주와 희찬 커플이 집 구하기에 성공을 합니다. 그러나 그들에게도 큰 갈등이 생겼으니 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 주인 마음에 들어야 한대요. 이게 워낙 좋은 집이다 보니까 집주인도 아무나 받고 싶지 않고 좀 괜찮은 사람을 뽑고 싶은가 봐요. 뭐 요즘 진짜 집 구할 때 그러죠 다. 그래서 면접처럼 집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.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을 뽑고 싶어서 이 둘한테 직업을 물어봐요. 사실 이 커플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기보다 꿈이랑 현실적인 돈 벌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. 다만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이 집주인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속입니다. 여기서 여주인공인 우주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자기 꿈을 속이면서까지 집을 구해야 되나?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우주를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. 왜냐면 어쨌든 그 다른 그 부부랑 경쟁을 해서 어렵게 구하게 된 집이고 이 집을 계약하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이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집주인과의 면접이 끝나고 이 우주와 희찬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우주를 이해하게 돼버립니다. 희찬이가 포기해버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우주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.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둘은 각자 영화 감독이랑 시인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. 여주인공인 우주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고 남자 주인공 희찬이는 시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희찬이가 시를 더 이상 쓸지 모르겠다. 아마 시를 안 쓸 거다.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느껴졌을 거냐면
이제 우리 둘은 꿈을 가지고 낭만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사이였는데 꿈을 버리고 사회가 맞춘 정상인의 범주? 정상인이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만든 기준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마치 자기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희찬이는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도 돈벌이를 위해서 좀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지속될지 모르겠고 꿈을 포기하고서라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미래에 더 맞지 않을까? 회사에 취직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? 이 생각이 굳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결말은 좀 열려 있어요. 둘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요. 우주 혼자서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싸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. 결국 하늘의 별 따기는 집 구하기였을까요? 아니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것이었을까요? 아니면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이었을까요? 당연히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제목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해볼게요. 하늘의 별 따기가 가리키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관용구를 되게 직관적으로 쓰면서도 그 관용구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숨겨놨다는 거예요. 내용 자체가 집 구하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이야기이지만 우주랑 희찬이가 각각 영화 감독과 시인이라는 별을 쫓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제목이 가리키는 진짜 별은 집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품었던 꿈이었던 거죠. 즉 영화는 집 구하기가 힘든 청년 세대 이야기처럼 시작을 해서 사실은 꿈꾸기 힘든 청년 세대 이야기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로는 주거가 면접이 되는 순간 이걸 되게 재밌게 풀어내긴 했지만 삶이 스펙으로 환원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어요.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업으로 판단하는 그 장면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집이라는 건 그냥 사는 공간이잖아요. 이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삶 전체가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존재인가? 라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. 예를 들자면 원래 사람은 되게 다양한 것을 가진 존재이잖아요. 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다 다른 것을 가진 존재인데 이 시스템 앞에서만 서면 흑백사진처럼 딱 한 장의 정보로 납작하게 눌리는 것 같아요. 이 면접 장면에서는 직업 안정성으로 우주랑 희찬이가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유가 그거였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는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인 억압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세 번째로는 거짓말 이후에 드러나는 이 둘 사이의 균열? 배신의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된 거죠. 여기서 우주가 화나는 대상이 사실 희찬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희찬이는 시를 더 이상 쓸지 모르겠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 말을 그 배신처럼 느끼는데 이건 희찬이가 우주를 배신한 게 아니라 희찬이가 스스로 한때 시인을 꿈꿨던 희찬을 배신했다는 걸 우주가 대신 아파해주는 장면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진짜 희찬이를 여기서 미워했다기보다 스스로 자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주도 너무 아팠던 거예요.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예전에 정말 열정했던 일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한다고 말하면 저는 진짜 눈물 날 것 같거든요. 엄청 서운해질 것 같고 진짜 사회가 뭐길래 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? 이 생각도 들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딱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주는 희찬이의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더 괴리감을 느끼고 더 슬픔을 느낀 것 같아요. 네 번째로는 열린 결말입니다.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해요. 둘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주고
이삿짐을 싸는 장면에서 끝내는 게 이 커플이 사랑에 실패했다는 개인적인 서사로 가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봐요. 만약에 명확한 이별이나 뭐 재결합으로 끝이 났다면 이거는 그냥 연애가 어려운 청춘들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열린 결말로 남겨두면서 오히려 이 갈등의 원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들을 이런 선택으로 몰아넣은 사회 구조에 있다라는 쪽으로 질문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집값이나 안정된 직업 강요 이런 사회 구조.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가 제시를 하는 인문학적인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주거라는 물리적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 심사로 변질이 되는가. 사실 면접이 되게 재밌게 풀어졌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개개인을 판단을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편으로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두 개의 예술적인 자아, 영화 감독과 시인이라는 이 예술적 자아가 생계 앞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는가. 결국 자기 꿈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.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균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. 슬프죠? 사실은 러브 앤 피스를 외치지만 사실 세상이 팍팍하잖아요. 사랑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 점에서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월남보살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월남보살은 정체성이 덧셈이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 이 영화는 파고들었을 때 좀 더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톤이에요. 그래서 코미디인데 뒷맛은 좀 씁쓸한 느낌이다.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. 같은 코미디 부문이지만서도 좀 대비가 되는 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별 따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전 앞으로도 이런 인디 영화류 이쪽으로 리뷰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사실 이미 되게 대중적인 영화들은 워낙에 리뷰를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재밌게 리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야이자 저에게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인디 영화 쪽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을 해주세요. 구독해주시고 저를 기다려주세요. 꾸준히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